서울시가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수험생 수송을 돕기 위해 비상수송 차량 700여 대를 준비하는 등 수험생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 2, 3단지 재건축 추진 주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조건 없는 3종 상향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은평구의회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의원 발언대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주민들이 서울시에 조건 없는 종환원을 촉구했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 2, 3단지의 주민들은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조건 없는 3종 환원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과거 종 세분화 당시 1, 2, 3단지가 3종 조건이었음에도 2종을 부여받았다며 이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서울시가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3종 상향을 해주기로 했음에도 막상 3종 환원을 요구하니 조건을 붙이고 있다며 조건 없는 종 환원을 통해 행정 정의를 실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9년 도시 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목동 1, 2, 3단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및 계획 지침을 수정 가결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1, 2, 3단지는 3종 상향의 조건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오는 17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서울시가 수험생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는 먼저 248개 수능 시험장에 대한 소방 특별 조사를 완료했으며 유증상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도 마련했습니다. 또 수능 당일 지하철과 버스를 늘려 배차 간격을 최소화하고 강남역과 홍대역 등 승객이 많은 33개 역사에는 안전인력 26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 이 밖에 자치구와 함께 비상수송 차량 790여 대를 투입해 수험생들의 이동을 도울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스토킹 관련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에 나섰는데요. 은평구 의회도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경구 은평구의원을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경구입니다. 은평구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 네네. 우리 지역 스토킹 피해 많이 일어납니까? 예. 서부경찰서에서 일단 받은 자료로 보면 은평구의 스토킹 신고 건수가 2020년도에 한 20건, 그리고 2021년도에 65건, 2022년도 상반기만 약 한 45건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경찰서까지 포함하면 1년에 막 한 100여 건 이상 넘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고 또 112 신고 건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발의하게 된 내용은 스토킹 범죄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법은 개정이 되었으나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근거법이 부재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조례에서 스토킹이라고 규정을 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스토킹 행위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스토킹 행위가 일단은 상대방의 그 의사에 반한다. 뭐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아니면 가족에게 대한 여러 가지 해당 뭐 행위 같은 거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들을 말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은평구에는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 예방 조례와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은평구 여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는 이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뭐 지속적인 괴롭힘 등 여성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여성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과 마찬가지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 사례 발생 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스토킹 범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또 재범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게 이제 경찰관과 그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또 이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스토킹 일단 경찰 쪽에서는 긴급 응급 조치, 뭐 잠정 조치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잠정 조치는 이제 법원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에 뭐 잠정 조치 1호 뭐 서명 경고하고 2호 피해자 이제 그 주거지 등에 그 100m 이내에 접근 금지, 그다음에 3호는 전기통신 이용 금지,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한 달간 이렇게 그 가두는 그런 게 있고 경찰들은 또 그런 거를 요즘에 좀 많이 이런 범죄가 많이 생겨서 경찰분들은 이쪽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구청에서는 작년에 이제 이런 스토킹 처벌법이 사실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하니 구청 쪽에서는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인식 개선을 좀 적극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고 또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뭐 피해 상담과 뭐 무료 법률 지원 또는 이제 뭐 치료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또 보호시설 이런 데 입소 이것까지 구청이나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은평구의회 이경구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를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경찰과 행정당국의 역할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또 국가 배상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짚어봤습니다. 천사영 기자입니다. 먼저 경찰관의 책임 소재 부분. 경찰관의 업무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잣대입니다. 경찰관은 극도의 혼잡 상황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경고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난시킬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표현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돼서 마치 경찰에게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금 현행 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이것은 재량사항이 아니고요. 만약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무 의무를 위반했다고 위법하다고 평가가 지금 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중앙정부를 비롯해 서울시와 용산구의 역할은 재난안전기본법에서 따져볼 수 있습니다.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각 기관의 역할과 의무를 열거해 둔 법입니다. 재난안전법 상으로도 66조의 11에서 지역축제, 그러니까 순간인원 1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인 경우에는 당연히 나서서 그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일수록 행정기관의 책임은 더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공백을 국가나 공권력이 채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최자가 있으면 그 주최자들이 1차적인 책임을 지겠지만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나머지 그 공백을, 안전관리의 공백을 당연히 행정기관과 공권력이 맡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12구 참사가 중대재해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분명합니다. 사고가 난 곳이 일반 도로로 중대 시민재해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지만 공중이용시설 범위에 도로는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배상법상 배상 책임은 성립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공권력의 책임을 얼마나 인정하는지가 관건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재난안전법에 벌칙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행정기관이 재난안전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 등을 열거함으로써 책임과 주의를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역 축제로 한정된 단어를 다중 운집 행사로 완화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일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서연입니다. 양천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원금 상환 만기일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합니다. 기존 만기일 안에서 상환 유예하는 방식이 아닌 만기일 시점 자체를 최대 6개월 뒤로 연장해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상환 유예 대상은 올해 11월 30일과 내년 2월 28일 원금 상환일이 도래하는 96개 업체인데요.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업체는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하고 연매출 1억 원 초과 업체는 코로나19로 1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만기일 연장을 원하는 구민은 오는 22일까지 구청 일자리 경제과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